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천안시와 충남연구원이 천안형 뉴딜 정책의 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대전환을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도시. 충남연구원이 제안한 천안형 뉴딜 정책의 슬로건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을 핵심 의제로 선정함에 따라 지역 산업 구조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먼저 그린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기반 구축을 꼽았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 중단 예고와 천안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전기차 분야 투자 확대 등 그린 모빌리티의 디자인과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제조업에서 지식산업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에는 우수한 대학교가 있고 우수한 인력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그린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고부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지식산업 중심으로. 천안의 의료 인프라에도 주목했습니다. 두 개의 대학 병원을 강점으로 정부 연구원을 유치해 스마트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원격 의료 체계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또 지역 기업들이 정밀 계측 장비 등 의료 산업 분야에 진출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고 그 산업 기반 간의 융합의 추세에 아주 걸맞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천안시 차원뿐 아니라 충청남도 혹은 충청권 차원에서 이것들은 대단히 강조되고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병원과 거기 의생명연구원 그리고 단국대학교 병원과 치과병원 그리고 스타트업 타운 세 개의 축을 연결해서 저희 천안만이 가지고 있는 정밀의료 산업을. 한편 천안형 뉴딜 정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응해 천안시가 지역 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각 전략별 분과를 구성해 세부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구 증가 등 도시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 고품격 문화도시, 강소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상돈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1조 원 이상의 투자와 스타트업 파크 유치, 일봉산 민간개발 특례사업 주민투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등을 주요 성과로 내걸고 여당인 민주당 중심의 지역 정치 구도 속에서 야당 시장으로서 비교적 순항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많은 걱정들을 하셨습니다만 글쎄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천안시정은 큰 차질 없이 지난 1년간 앞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와 침수 피해 등 유례없는 재난 상황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충청권 광역단체장들 간에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는 질보다 양에 치중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면서 규모에 연연하기보다는 고품격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강소도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올바른 길을 우리가 가려고 그러는 건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강소도시가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양적으로 이를테면 우리 천안시가 100만 도시 돼서 무슨 뭐 더 좋아지는 거 있습니까? 이 밖에 동서간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동서관통도로 건설 계획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봉서산 터널 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등의 우려는 시를 믿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재선 도전 이사를 묻는 질문엔 지금 시점에선 자신에게 부여된 자녀 임기를 큰 실수 없이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 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자녀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2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명시해놓고도 사업 절반 이상이 3자녀부터 지원이 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시 출산 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에는 다자녀 가정을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올해 신설된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 3명으로 2자녀인 다자녀 가정은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화상 영어나 중국어 지원 사업은 물론 장학금 지원 역시 3자녀 이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아산시나 시설공단 등에서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하고 있는 8개 사업 중 5개가 3자녀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아산시 의회는 조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다자녀를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2명으로. 지금 시기에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없는 상태잖아요. 이럴 때는 2자녀로 확대를 해서 출산 장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와 관련해 아산시는 우선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2자녀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 지원과 관련해 실과별로 지원 사업을 취합하고 예산 상황 등을 점검해 2자녀 이상 가정들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 놓은 만큼 시민들이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개인 용무를 본 후 사무실에 복귀해 초과 근무 실적을 허위로 등록한 아산시 공무원이 행안부 연말연시 및 설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에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공무원은 지난 1월 12차례에 걸쳐 스크린 골프와 당구 등 개인 용무를 본 후 밤 9시에 사무실에 복귀해 초과 근무 실적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허위 출장 후 사적 용무를 보는 등 상습적으로 복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로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복무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모바일 아산사랑 상품권 74억 원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발행액 규모는 74억 원으로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개인은 지류와 모바일을 포함해 한 달에 7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1월 300억 규모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해 모두 판매를 완료했으며 이달에는 지류 90억 원을 별도로 발행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방사능 외란이자 인류를 향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양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일본 고위 관료의 발언을 언급하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막말이라며 방사능 침략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국 시도지사 상설 공동대응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가 친환경 종합타운 적정 입지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동면 송성리 지역을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건데요. 다만 인근 주민 반발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에 있는 한 콘크리트 제조 공장. 일대 7만 2천여 제곱미터 면적이 폐기물 처리 시설,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세종시는 당초 전동면의 2개 지역이 공모에 응했지만 한 곳은 후보지 조건을 채우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이곳을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지 후보지 조건으로 한 게 세대주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 동의와 그 토지 매각동의 80% 또는 면적이 5만 평방미터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지로 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80% 동의가 안 됐고요. 한 군데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서 그 한 군데가 송성리가 이제 입지 후보지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이 일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3월엔 최종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후보지 일대는 물론 마을 진입로 곳곳에 소각장 설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일부는 사업 신청을 한 토지 소유주에게 신청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질 걱정은 뭐 냄새 나고 뭐 차도 뭐 보통 차가 다니는 게 아니 여기 공장이 많으니까 다른 동네도 할 수 있는 동네가 있는데도 그냥 무조건 그냥 열림만 다 쳐들어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사느냐고. 실제로 지난해 입지 후보지 1차 공모 당시에도 사업에 사전 동의를 했던 후보지 반경 300m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담을 느껴 결국 동의를 철회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 만나서 계속 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어떤 지원 사업이 있고 오염이 안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상세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계속 만나려고 접촉을 할 거고요. 저희 사업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송성리가 응모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등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진실 공방으로 번질 경우 사업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과도한 상가 공급으로 논란을 빚었던 다정동 LH 임대상가가 청년 창업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상가의 절반이 청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인 가운데 조만간 세종시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문을 연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다정동에 있는 LH 임대상가. 지난달 세종시와 LH는 이곳 88개 상가 가운데 절반인 44개 상가를 청년들을 위한 창업 문화공간으로 무상 사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가량 지난 현재 첫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서는 건 일명 청년 창업사관학교.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창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4개 상가 중 19개 상가가 창업사관학교로 활용되며 여기엔 세미나실과 강의실을 비롯해 시제품 제작실과 상담실 등의 공간이 배치됩니다. 이곳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다음 주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21일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정식 개관을 앞두고 공모 절차를 거쳐 1차 입교 대상자 30명을 선발했으며 이 중 70% 이상이 세종시에 소재한 기업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통신과 전기, 전자 등 5개 분야 기업의 대표로 세종시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 창업 기업을 집중 지원해서 빠른 성장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세종 경제를 이끌 우수 기업을 계속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5개 상가는 다음 달 중 직업교육 거점센터를 시작으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와 웹툰 캠퍼스 등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생활 쓰레기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시민 참여운동, 이른바 용기 내 세종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동참 방법은 음식이나 제품을 구입할 때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가져간 반찬 용기나 텀블러 등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개인 SNS를 통해 참여 인증을 하면 되며 향후 시민 참여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동참을 촉진하기 위해 용기 내 세종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덤이나 할인을 제공하는 용기 낸 가게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다음 달 22일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과 통합형, 라형으로 등급이 분류되는데 이중 통합형 지원 대상은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라형은 150% 이하에서 180%로 30%포인트씩 확대됩니다.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일이 다음 달 20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한편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과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탓에 국내 외국인 유입이 끊기면서 농번기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성안읍에 있는 배과수원입니다. 꽃가루 인공 수분 작업이 한창이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탓에 자원봉사자와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인건비도 계속해서 올라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자도 줄고 인건비도 오르고 거기다 외국 노동자들도 없고 하니까 아주 그냥 힘들어요. 이게 그래도 써야죠. 이거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농가들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이 같은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 계절 근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농번기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아직 우리 지역에선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상대 나라에 가서 이제는 협약을 체결하고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농번기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사철에 이제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들을 들여와서 영농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들을 공급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일부 지역에선 농촌 봉사에 나선 대학생들에게 소정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학 봉사 과목에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등 농번기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천안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엽니다. 의원들은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시정 질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3일과 4일에는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입니다. 구는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실제 건축물과 과세대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임시 건축물인 가설 건축물은 관할 구청에 신고 후 축조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아산 지역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자동차 R&D 캠퍼스도 유치했는데요. 아산시가 미래 자동차 산업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도와 아산시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인주 일반 산업단지 2만 1000여 제곱미터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내년 3월까지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장에서는 전기차 모듈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이 생산될 예정이며 200명 정도의 신규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적극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충남에서 더 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생산 거점 구축도 친환경차 등 미래차 시장 선도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산 지역의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업체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자동차 부품 생산 중견기업이 아산시와 720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고 올 연말까지 선장면 이뤄내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장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차량용 반도체 및 자율주행차 R&D 캠퍼스도 유치했습니다. 자동차 R&D 캠퍼스는 배방읍 장제리에 들어서며 충남도와 아산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오는 2024년까지 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캠퍼스 조성이 완료되면 전국 첫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 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자동차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장 부품 관련된 R&D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된 그 연구 개발과 지역 내에 있는 현대차 또 현대차 부품 회사들이 함께 친환경 미래 자동차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그런 단계로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따른 투자 유치에 아산시가 미래자동차 산업 핵심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의 한 상가 건물 일부를 관광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주거지에 사실상 모텔이 들어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있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준공된 세종시 보람동의 한 상가 건물. 준공된 지 4년이 거의 지나도록 일부 층은 여전히 공실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세종시청에 이곳 7, 8층의 일부를 관광 숙박시설, 일명 호스텔로 용도 변경해달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일대 아파트 단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름만 관광 숙박시설이지 사실상 모텔이나 다름없다며 이곳 반경 500m 안엔 4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학원이 밀집돼 있어 아이들의 교육 여건상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지역은 아동을 위한 유해 환경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다 기존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학원과 학교가 밀접하여 있는 지역에 이런 숙박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먼저지 관광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즉시 주민 5,5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세종시에 제출했고 해당 내용을 심의할 세종시 건축위원회에도 불허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세종시 읍면지역 80여 곳의 숙박업 종사자들이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고 나서면서 논란은 커지는 양상입니다. 세종시는 깊은 고심에 잠겼습니다. 관광 숙박시설은 세종시 지구단위 계획상 허용 가능한 시설로 분류돼 있어 거절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는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최초의 관광 숙박시설로의 용도 변경 허가 여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건축위원회에서 사실상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건축위원회엔 시청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해 교수와 건축 전문가 등 모두 10명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세종시는 여기에서 나오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